네, 안녕하십니까.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박혜진입니다. 네. 위에 올라오니까 앉아 계신 분들의 면면이 보이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좀 말을 더듬더라도 이해 부탁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세션은요, 이 랭체인을 이용한 언어 모델 애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랭체인을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좀 잘 모르겠다, 또는 나도 랭체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나만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작년 거의 이맘때쯤이죠. 이제 오픈 AI에서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많이들 써보셨을 거고 업무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오면서 그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채팅이 가능하고 사람처럼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훌륭한 개발자야 라고 하고 내가 개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개발자처럼 대답을 해주고요. 너는 아주 친절한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영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영어 선생님처럼 답변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팅 기능이 가능하고 사람처럼 말을 해주고 또 뭐 가사를 쓴다든지 뭐 노래도 요즘은 막 지어주죠. 그리고 뭐 시를 쓴다든지 계산도 해주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챗 GPT에 대고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최근에 릴리즈된 스파이더 TM의 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챗 GPT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채팅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제너럴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큰 초거대 언어 모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메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한 도메인의 지식을 학습시켜서 이 모델의 가중치를 새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델을 튜닝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고 내가 바로 질문을 하면 모델이 이미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글에 서치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유저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모델이 내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서 유저의 질문을 만약에 검색을 하고 거기에 답이 쫘르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답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 답을 합쳐서 모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레그 방식이라고 하고 이 모델이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LLM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파인 튜닝의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하는 레그의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사내 데이터 또는 나만의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답을 하게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 데이터에 내가 액세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그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레그 시스템은 이 지식 소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내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소를 쿼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파인 튜닝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파인 튜닝도 똑같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질문과 쌍의 대규모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해당 데이터에도 레이블도 달아줘야겠죠. 즉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많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 데이터가 계속해서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레그의 경우 그냥 최신 데이터를 DB에 넣기만 하면 되지만 이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또 계속해서 학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가 필요하거나 또는 내가 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레그가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환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환각에 대해서 좀 최소화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즉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레그가 더 정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그의 경우에는 DB에서 네가 어떤 소스에서 봤는지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한다면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챗GPT의 환각을 검색하면은 나오는 사례 중에서 뭐 그런 게 있죠.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했을 때 챗GPT의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이러면서 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환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주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라면은 레그가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렇다고 레그가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파인 튜닝이 좋은 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의 행동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는 훌륭한 개발자야. 개발자에 대해서 알려줘. 또는 너는 아주 훌륭한 보안 관제 요원이야.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라는 등의 글쓰기 스타일이나 행동,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제 우리 버전에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버전이 뭐야? 라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외부 데이터의 액세스가 필요하고 최근 데이터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레그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레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헤이스택이나 MS의 세맨틱 커널 또는 라마의 인덱스, 오토GPT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바로 랭체인인데요. 왜 랭체인이냐면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또 제일 인기 많은 거 써야죠. 그래서 왜 인기가 많냐? 굉장히 다양한 통합 애플리케이션들을 아주 빠르고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랭체인은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처음에는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으나 이후에는 빠르게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랭체인을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보자면 언어 모델을 다양한 컨텍스트 소스에 연결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모델 API를 불러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외부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 모델에 연결을 해서 쓰는 경우 또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해서 그 추론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특정한 시나리오를 실행을 시키거나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의 핵심으로 보자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컴포넌트이고 하나는 체인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언어 모델 작업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툴이나 프롬프트, 그다음 벡터 스토어, 그다음에 도큐먼트 로더 등 아주 다양하게 있고 각각의 모듈들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을 연결해서 쓰는 게 바로 체인입니다. 그래서 체인은 특정한 방식으로 내가 컴포넌트들을 연결해서 어떤 특정 케이스를 잘 수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유스 케이스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체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개인 비서라든지 문서를 통한 질의 응답
또는 뭐 챗봇, API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 비서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 비서라는 이 유스 케이스를 쓰기 위해서 먼저 모델이 필요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뭐 프롬프트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툴이나 에이전트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엮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체인이다라고 붙는 거고요. 내가 문서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모델이나 뭐 프롬프트 그리고 여기서 문서를 끌어와야 할 테니까 뭐 벡터 스토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체인은 여러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고 교체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화를 통해서 코드가 짧아진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간단한 예제를 좀 봤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체인의 경우에는 일단 이걸 쓰기 위한 모델, 즉 LLM 모델,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기 위한 프롬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에 대해서 파싱해주는 아웃풋 파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들을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템플릿을 이용해서 챗을 만들고 그리고 저기 제 아래쪽에 있는 체인 이퀄 해서 보시면 챗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챗 오픈 AI라는 모델 그리고 마지막은 이 그냥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파싱하는 파서인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저 파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아주 쉽게 모델을 그냥 연결할 수 컴포넌트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 있는 저 파이프라는 거는 이 랭체인 표현 언어라는 구문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체인을 쉽게 또 선언적으로 구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QA 체인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내가 외부 데이터가 있으니 외부 데이터 먼저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검색할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DB에 넣기 위해서 적절한 크기로 잘라주는 스플리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랐으니 이제 벡터 DB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DB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 유저의 질문, 그 쿼리를 통해서 이 쿼리에서 이 DB랑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서 질문과 그 문서를 같이 모델의 프롬프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모델은 질문도 알고 답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최종 답변을 유저에게 생성해 주는 거죠.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되고 이제는 요 각각 하나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예제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큐먼트 로더를 이용해서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자, 이를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이 도큐먼트는 텍스트 조각과 메타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텍스트, CSV, 마크다운, PDF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고 내가 선택한 데이터 형태에 맞게 로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더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유튜브 오디오 로더라든지 요즘 많이들 쓰시는 노션에 대한 노션 디렉토리 로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도큐먼트를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한 크기로 잘라줘야 합니다. 즉 여기서 이때 자를 때 이 도큐먼트를 자른 것을 바로 청크라고 하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저는 예제에서 PDF 파일을 썼기 때문에 이 PyPDF 로더를 이용해서 로더를 만들고 문서를 실제로 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드한 뒤에 저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문서를 청크로 잘라주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분할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우리는 의미상 관련된 텍스트들끼리 잘라야겠죠. 문장 중간에 갑자기 뚝 하고 끊기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얘가 분할을 하는지 이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가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문서가 있다라고 치고 이 문서의 최대 청크 사이즈를 내가 140으로 자르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분할 방법인 첫 번째인 저 /n/n이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 문서를 자르게 됩니다.
자, 즉 문단으로 자른다라는 건데요. 문단으로 잘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가 50, 두 번째가 100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최대 청크 사이즈가 140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른 50은 140보다 작으니까 일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00이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더 하려고 하지만 150이기 때문에 최대 청크 사이즈인 140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청크는 이 50인 이 첫 번째 문단만을 기준으로 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합쳐도 130이기 때문에 140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두 번째 청크가 됩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이 문단이 150짜리 청크예요. 그러면 최대 청크 사이즈인 140을 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문단인 /n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즉, 첫 번째는 문단으로 자르고요. 두 번째는 문장, 세 번째는 워드, 단어로 자르고 마지막에 캐릭터로 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자를 때 쓰는 텍스트 스플리터이고요. 텍스트 스플리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른 청크를 실제 우리는 벡터 스토어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DB가 아니라 벡터 스토어를 쓰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비정형 데이터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적합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의 8할 이상이 거의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하죠. 이미지나 비디오, 그다음 미디어 등과 같은 이런 데이터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관계형 데이터 DB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관계형 DB에 넣고 질문을 쿼리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고양이 이미지를 하나 주고 이 고양이 이미지랑 유사한 이미지를 좀 찾아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관계형 DB에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종류는 뭐고 고양이의 색깔은 뭐고 사진 속에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좀 많이 달아줘야 될 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미지를 넣을 때마다 그 태그를 달기란 좀 어려울 거고 실제로 이미지라는 거는 픽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달라라는 쿼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바로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이제 실제로 텍스트들을 벡터 공간상에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 A dog is walking past the field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과 유사한 문장이 어떤 건가라는 걸 봤을 때 저기 옆에 있는 문장은 A man is walking in the field이고 일단 다른 문장은 There is a dog running past the field라고 해서 우리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후자가 더 가깝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넣는다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문장 구조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A man is walking in the field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벡터 공간에 옮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문장을 검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도 함께 검색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는 이런 의미론적 유사 공간에서 이게 이거를 벡터 공간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벡터 공간에서 얼마나 근접한지 계산해서 정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LLM이 뜨게 되면서 벡터 스토어가 굉장히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벡터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봤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벡터로 만드는 이거를 바로 우리는 임베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베딩은 실제로는 이제 모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는 이제 심층 신경망이 하게 되고요. 이 객체를 벡터로 변환하도록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오픈 AI 임베딩을 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이스는 뒤에 잠깐 얘기할 건데, 이 파이스라는 벡터 스토어에다가 아까 잘랐던 그 청크들을 넣고 어떤 임베딩을 사용해서 이 벡터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인베딩을 이제 저장할 공간인 벡터 스토어를 보겠습니다. 이 벡터는 이제 고차원 포인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스토어에는 인베딩을 쫙 넣는데 이때 인베딩만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인덱스도 같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제 단순히 인베딩만 넣게 된다면은 인베딩이 나중에 많아지고 또 인베딩 자체도 사실 어쨌든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색 시간이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인덱스도 같이 넣어주는데 이 인덱스에는 이 인베딩과 메타데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 인덱스를 만드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인덱싱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제 종류를 이제 잠깐 이제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저 왼쪽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전용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로마나 뭐 밀버스나 파인쿤 등 요즘 인기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이제 옆에는 기존에 원래 있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벡터 서치를 지원해주는 벡터 서치를 지원해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나 오픈 서치, 뭐 엘라스틱 서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 또 나의 목적에 맞는 거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서를 로드를 해서 자르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이제 유저의 쿼리, 질문에 맞춰서 어떤 게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야 해요. 자, 그래서 자, 유사도 검색을 이용해서 찾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사하다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앞서서 알고 있습니다. 왜? 텍스트를 우리는 인베딩 벡터로 다 바꿨기 때문에요. 그래서 벡터의 거리를 가지고 검색하면 어떤 게 더 유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는 맨하탄이나 유클리디안 거리나 코사인 거리 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벡터 사이의 거리까지 내가 구했어요. 근데 이 쿼리랑 실제로 벡터 스토어에는 많은 인베딩이 저장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다 거리를 계산한다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바로 ANN, 최인접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모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다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쿼리도 사실은 인베딩 우리가 다 벡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한 공간, 얘랑 근처에 있는 애들만 내가 검색하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얘는 그러면 모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검색 속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향상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프롬프트 예제가 있는 저런 랭스미스 같은 곳에 들어가서 프롬프트 그냥 따오셔도 됩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레그이기 때문에 자, 내가 질문을 했어. 그러면 너는 그 문서를 보고 그 문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해 라는 프롬프트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픈 AI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체인을 보시면 아까 검색했던 그 검색한 리트리버 그리고 유저의 질문, 그 프롬프트랑 모델 등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는 어쨌든 개발이니까 웹 UI까지 좀 띄워봐야죠. 그래서 저는 스트림릿을 이용했는데요. 이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주는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굉장히 쉬워요. 문법도 쉽고 배포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프론트엔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그 GitHub 스타스인데요. 이 갈색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스타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인기가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건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내에 있는 그 버전을 명시한 PDF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릴리즈된 버전이 뭐야?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버전은 버전 1.8.0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 바뀐 점을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 버전에서는요, 뭐가 제거됐고요. 어떤 게 수정되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뭐 헬렌 차트가 적용된 게 뭐 무슨 버전부터야 했을 때 해당 버전은 뭐 1.8.0 버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잘 하는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끝나서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